틈사랑으로 부가세 신고하기. 틈사랑과 더존 프로그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존은 예를 들어서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미리 세팅하여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무사랑은 각 파트별로 조회 후 스크래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국세청 세금계산서 스크래핑, 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 스크래핑,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처음이어가지고 뭐 정신없이 부가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각자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빼먹지 않고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블록이라 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탭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확인. 특별한 거 전표 처리. 매출은 사실상 특별할 건 없는데요. 매입 세금계산서는 한번 내역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처로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접대비 혹은 면세, 토지, 사업과 무관한 비용,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내용은 없어가지고 모두 공제되는 매입 세금 계산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입 계산서가 있는지 없네요. 매입 매출은 없었고 매입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다 스크래핑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를 불러보겠습니다. 사업자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 내역과 아래쪽에서 사업자가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자 지출 준비인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부가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공제와 불공제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F3 신용카드 불러오기 2기 예정 확정을 선택하시고 대표님의 사업자의 아이디랑 홈택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사용한 내역들, 카드 사용한 내역들이 불러집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저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거래처로 한번 정렬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업종 내역을 가지고 혹은 이동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동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면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어떤 업종이고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확인해보고
혹은 유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금액이 큰 금액이 있다면은 사업자에게 해당 날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래처를 물어보고 이 금액이 어떤 것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계정 과목을 지금도 분개를 해놓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부가세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 수정란에 공제 여부, 공제, 불공제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공제되는 항목은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게 되고 불공제로 되어 있는 건 일반 전표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이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KT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이런 것들은 보통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급을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카드 내역에도 한전, KT가 있을 때 사업과 관련되긴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공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저는 중복되어 있으면 불공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다 구분했다면 현금영수증 자동분기를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불러오기 7월부터 12월 확인 누르고 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처로 클릭하여 정리를 해놓고 업태와 금액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공제 여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이 혹은 또 면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도 그렇지만 현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청소를 해주는 업체로 청소약품, 기타 청소 관련된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걸,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제 수정에 카드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보시면 1번은 불공제, 2번은 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로 변경을 하면 현금 과세로 분류가 돼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해당 사항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 계속 그 맡으신 업체를 하다 보면 거래처가 좀 눈에 익어가지고 좀 구분하기가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처음 맡아보시면은 일일이 해당 거래처를 검색을 해보면서 사업장 근처에 있는지도 그리고 혹시 직원이 없는데 식당에서 밥값을 결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불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직원 여부 그리고 업종별 특수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건별로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전표 처리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는 공제
일반 전표는 불공제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제 첫 강의 부가세 신고전 준비해서 신고전의 자료를 조회한 것을 바탕으로 카드 내역, 그리고 카드 매출 내역,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을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저희는 하반기다 보니까 들어오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은 현금 과세 매출이기 때문에 현과 22번, 매출은 이쪽에 있고 매입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입력하는 거니까 22번 현금 과세,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55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과 5만 원으로 나눠지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 현금. 여기서도 1번 0번 분기 없음, 1번 현금. 저희는 지금 현금 영수증을 매출하다 보니까 1번을 눌러가지고 분기를 자동 완성하면 됩니다. 1번으로 하면 자동 세팅이 입금은 차변의 현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변에는 상품 매출 50만원, 부가세 예수금 5만원, 이렇게 자동 분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현금 영수증 매출. 날짜는 저는 보통 달의 말일로 달별로 계획을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55만원 자동으로 나눠지고, 여기는 카드 매출이 없어서 그러는데 카드 매출도 똑같이 카드는 카드 과세, 혹시 뭐 병연이나 아니면 겸용사업자 있는 경우 카드 면세 매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고 똑같이 뭐 카드 매출, 카드 면세 매출 이렇게 품목은 적어주시고,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입력을 해주시고, 카드인 경우에는 저희는 현금 영수증이라 현금으로 했는데 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에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4번 카드로 하시면 저희가 카드로 매출한 경우 바로 저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고 카드사에서 결제 입금하는데 조금 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개인이다 보니까 사실 현금으로 그냥 입력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종별 추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시 주의사항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2월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거주원에서는 불러오기, 세무사랑에서는 2월 받기 해가지고 1월부터 6월이 23년 1월부터 6월이 가장 가까운 기간이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고 불러와집니다. 보시게 되면 임대 기간은 최근 기간, 각각 최근 기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0, 이거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438575, 또 438575.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하반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간주 임대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위에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두 간주 임대료를 합한 금액 전체 합계가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10월 31일 간주 임대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건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4번 건별 간주 임대료, 아까 금액이 어떻게 됐었죠? 금액이 1023-341 1023-341을 입력하면 이게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나눠지게 되면 다시 1023-341 여기 공급가액 이 란이 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인 102334 여기는 부가세 쪽에 입력을 하시고 여기는 따로 공급처명은 안 적어 주셔도 되시고 주의사항으로는 여기 건별이고 이거 금액은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의 전체 합계 간주 임대료 금액이 적혀야 되고, 그리고 분기는 혼합입니다. 혼합에서 여기서 혼합을 하시게 되면 아마 분기가 조금 다를 텐데, 혼합으로 하는 이유는 혼합은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이쪽에서 부가세 예수금이 이쪽 라인에 102334가 찍히고 아래쪽에 원래는 대변 매출액으로 1023-341이 찍혀 있을 텐데 여러분 아마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상품 매출 내역, 상품 매출 칸은 지워주시고 3번 부가세 예수금 상대 계정은 공가 102334 해서 이 가운데 상품 매출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샘사랑은 여기가 지워지지가 않아 가지고 바로 그냥 이쪽 부분을 샘가로 바꿔주시고 102334 이 아래 부분은 제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매출 부분 이쪽 분기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법상 간주 임대료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 이자율 그리고 365분의 1로 나누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 적수를 차감하고 금융비용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추계 시에는 이 부분이 차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소득세에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주택 3억 원 이상일 경우 저희가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금 분기에서 상품 매출 수익 금액을 삭제를 했는데요. 여기에 수익 금액이 만약에 위와 같이 매출 임대료 수입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매출액이 잡히면은 부가세 간주 임대료가 그대로 소득세의 수익 금액으로 잡힙니다. 근데 저희는 소득세는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고 간주 임대료를 부가세에서 구한 그 계산값이 소득세의 매출액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딱 부가세만 낼 수 있게. 그래서 신고서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이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공급가에. 근데 실제 분기에는 1023-341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가세 간주 임대료가 소득세 수익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만 적히고 저희가 매출세
관련돼 가지고 반영만 될 수 있게 102334가 반영될 수 있게 매출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끊으시면 과표 부분은 이쪽에 반영이 되고 저희가 부가세 부분 102334가 반영이 됩니다. 과표 명세에 보시면 이거는 실무자마다 좀 다른데 어느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금액 제외로 이 부분이 빠지게 따로 체크를 해주는데 여기서 항상 오류가 날 겁니다. 이 종목 부분이 빈칸으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제가 입력을 하였고 어떤 실무자분들은 아예 이쪽에다가 합계 금액을 넣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만큼을 따로 반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간주임대료는 수익금액 제외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그 공제, 불공제 체크하고 입력 자료를 다 입력하셨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입력했던 모든 내역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이사항이 없으면 일단 마감을 해보고 오류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매출 구성 중 뭔가 누락된 게 없는지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해주는 업체인데 지금 부가율이 4%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입 매출 전표를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매입이 과다하게 된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부터 스타리아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저희가 청소용품을 싣고 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살려고 차량을 구입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분계를 보시면 지금 상품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차량 문방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상매입금은 상품의 외상일 경우에만 외상매입금을 쓸 수 있어가지고 아예 분계 자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혼합으로 가셔가지고 상품이 아니고 차량 문방구 엔터를 누르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산을 할 건지 뭐 따로 세팅해 줄 거는 없을 것 같고 확인 눌러주시면 고정자산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지급금이죠. 이렇게 해서 분계를 완료하고 다시 부가세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지 마시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고정자산 매입으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자산 매입은 따로 부가율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까 4%였던 게 83%. 저희가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부가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이 있습니다. 전에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했을 때 금액이 65만 6천 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환급이 나오게 됐네요. 제가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환급이 나온 거다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보통 여기는 개인적으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 같은 데에다가 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거래처가 관공서이거나 기업인 경우가 많아 세금 계산서 발급률이 높은데요. 저희가 업종 중에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자분한테 혹시 현금 받았는데 따로 증빙이 없는 매출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뭐 말일날에 전체 입력 12월 31일 날 저희가 증빙이 없는 매출은 여기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는 명건은 연세에 관련된 무증빙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수산물 관련돼 가지고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징어를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오징어를 현금 주고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은 명건으로 되고, 저희는 간이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스자이기 때문에 여기 건별로 입력해가지고 기타 현금 매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따로 해당 부분이 없어가지고 입력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다시 보면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저장해보고 마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감. 여기에서 유의사항은 문제가 없는 경우 강제 마감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그리고 아까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씩 수정을 해가지고 오류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 맨 처음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12월 마감해 주시고요. 매출이랑 매입 동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데, 네, 없고, 그리고 저희가 카드 매입이 있기 때문에 수령 명세서 여기 보시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사업자 카드, 현금은 현금 영수증. 그러다 보니까 카드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저장하고 마감. 그리고 저희가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게 있기 때문에 발행 금액 직계표, 그러면 현금 영수증 매출 빈대국 장, 저희가 또 이렇게 쭉 없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없었고, 여기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제가 차량 산 게 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 들어와 있고, 저장.
그리고 이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명제서 7월부터 12월 저희가 3억 원 미만에 해당되니까 여기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아니요. 그러면 25건 곱하기 200원 5,000원 공제. 다 체크했던 것 같은데 다시 부가세 신고서 가지고 새로 불러오게 하면 예정고지서액 빠뜨리시면 안 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000원까지 들어와 있고 재정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있어가지고 시설 투자 차량이니까 사업장 명세가 아니라 과표 명세. 네, 그 환급금 저희가 환급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은행 계좌번호 입력하셔가지고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면 부속 서류들 다 체크되어 있고 마감 정상적으로 오류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전자신고 부가세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처음에 세무대리인 등록에 저희 회사 사무실 기본사항이 다 입력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별에는 세무사님들 부서 아이디 그걸 입력하시고 나서 전자신고 제작 7월부터 12월 저희가 회사 코드가 861에서 F4 처음에는 비밀번호 8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자리를 전부 다 1로 채워가지고 8개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도 항상 쓰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서 만들고 나서 홈택스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들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이쪽에 보면 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 지금은 시간이 새벽이어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서 파일 찾기에서 전자파일 만든 거 입력하시고 열기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신고서에 최종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해당 신고서들을 다 출력해가지고 여러분 사수 세무사님한테 홈택스 전자신고 오류까지 없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결제를 맡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세무사랑 프로그램으로 부가세 신고하기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업무도 하면서 처음 영상을 찍어보고 편집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업로드도 늦고 미흡한 점이 많은데 많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장 관련 영상 그리고 법인세 영상, 소득세 영상 늦지 않게 준비하여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 동영상 교육 및 실강에도 최대한 참석하시는 게 세무사님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